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대학교 강당에서 폭탄 같은 발언이 터졌습니다. 이 카자흐스키타이 문명과 고대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이 직접적 교류의 증거입니다. 이 순식간에 강당은 얼어붙었고 러시아 학술단 대표가 분노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중앙아시아 역사는 유라시아 공동체의 이 일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발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이시쿠르간에서 발견된 황금 유물의 제작 기법은 한반도 남부 이 청동기 유적에서 발견된 방법과 일치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러시아 측 인사들이 격앙된 표정으로 속삭이는 동안 이 한국 학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발표자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단순한 동서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문명의 다리였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그는 바로 저 카자흐스탄 고고학도 아스카르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역사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의 발표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아스카르 베켄입니다. 27살이고 방금 러시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죠. 그날 국제고고학 심포지엄이 열린 알마티 국립대학교 대강당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앞에는 러시아, 중국, 한국, 유럽에서 온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이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러시아 측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죠. 카자흐스탄 이시쿠르간의 황금 유물과 한국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나선형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두 문명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통역되는 동안 러시아 대표단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4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카자흐스탄 동부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의 제작 기법이 한반도 남부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두 지역 간의 기술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카자흐스탄 동부 산맥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한국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비교 사진을 보여주었죠. 두 지역의 말 그림과 사냥 장면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암각화들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구도와 표현 방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고 러시아 학술단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흥분된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김민우 교수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스카르 씨, 당신의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역사는 항상 정치와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실크로드의 무역 경로를 연구하던 평범한 역사학도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국제적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천산산맥이 보이는 알마티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대학교. 제 고향은 거대한 천산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로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저는 역사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고고학 박물관, 큐레이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역사와 유물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고고학을 전공했고 주로 실크로드 무역 경로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전환점은 학부 3학년 때 우연히 참석한 한 특별 강연에서 찾아왔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활발한 해양 활동과 대륙 교역을 통해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박지훈 교수가 청동기 시대 무역로에 대해 강연하시던 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한 슬라이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청동기 시대 유물의 문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스키타이 유물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강연이 끝나자마자 저는 앞으로 달려가 질문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나선형 문양이 저희 이식쿠르간에서 발견된 황금 유물과 매우 비슷합니다. 혹시 관련성을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박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직접적 연결성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간접적 교류만 인정하죠. 그날 밤 저는 대학 도서관에 남아 한국의 고고학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 중 일부가 카자흐스탄 스키타이. 문화권의 것들과 제작 기법과 디자인이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다음 날 저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홍 교수님, 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고대 문화 교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스카르, 그건 위험한 주제일 수 있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문화적 영향이 북쪽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히 요즘 유라시아 정체성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거든. 하지만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반문하자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물론이지, 내 뜻이 그렇다면. 그래, 한번 연구해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저를 놀라운 발견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먼저 국립박물관의 창고에서 오래전 발굴되었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청동 유물들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동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청동 거울들이 한반도 출토품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카자흐스탄 동부 알타이 산맥 근처 발굴 현장에 참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팀은 기원전 2-3세기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아스카르, 이것 좀 봐. 현장 책임자인 타티아나 박사가 흙먼지를 털어내며 작은 청동 장신구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것은 말을 탄 전사의 형상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고분에서 발견되는 기마인물상과 거의 동일한 양식이었습니다. 특히 말의 장식과 전사의 무기 표현 방식이 한반도 출토품과 너무 유사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타티아나 박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아스카르. 그날 밤 저는 발굴 캠프에서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고고학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밤새도록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이 청동 기마인물상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것들과 제작 시기가 일치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곧 학과 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파견된 교환 교수인 안드레이 코발렌코는 제 이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행군, 자네 연구는 기존 역사관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유라시아 문화권의 통합적 이해에 혼란을 주는 것일세. 학과 세미나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비판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정체성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서사로 재구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연구 지원금이 갑자기 중단된 것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핵심 연구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과장이 설명했지만 이것이 러시아계 교수들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가 제 책상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발굴 사진 몇 장이 사라져 있었고 컴퓨터 파일도 일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친 러시아 유학생의 말이 이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백켄,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모스크바에서 너의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내가 유라시아 정체성 프로젝트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때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민우 교수님의 메일이었습니다. 아스카르 씨, 당신의 연구 초록을 읽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진행 중인 실크로드 문명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3개월간의 방문 연구를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은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회구나, 아스카르. 지금 이곳은 너에게 안전하지 않아. 한국에 가서 내 연구를 계속하는 게 좋겠어. 홍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멀리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단다. 출국 전날 밤 제 아파트 문 아래로 누군가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위협이었지만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나라였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결고리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우 교수님은 예상과 달리 젊고 친근한 분이셨습니다. 아스카르 씨,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 당신의 연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실과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카자흐스탄 음식을 준비해 환영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고학과 학과장이 환영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을 항상 지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서의 첫날, 김민우 교수님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동 거울을 보세요. 기원전 3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제작된 것인데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나요?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거울의 뒷면에 새겨진 나선형 문양과 동물, 모티프는 제가 연구하던 카자흐스탄 유물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경주에서 발굴된 금속 재련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분석 결과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주석 합금 기법이 사용되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유사성을 넘어 기술적 교류의 직접적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불러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한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 결과입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인골의 DNA 분석 결과인데 중앙아시아 지역 유전자 표지자가 발견되었어요. 이 발견은 저의 연구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엘리트 계층 중 일부가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세계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역사유적지구,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까지 모든 곳에서 카자흐스탄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경주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첨성대 앞에 서서 고대 신라인들이 별을 관측하던 방식이 카자흐스탄, 고대 유목민들의 천문 관측 방법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첨성대의 구조는 황도 12궁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카자흐스탄 스텝 지역의 고대 천문 유적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김 교수님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동물 표현 방식은 카자흐스탄 동부 베렐 계곡의 암각화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말, 사슴, 사냥을 특유의 과장된 뿔과 역동적인 자세로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같은 손에 의해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반구대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 환경에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첨단 장비와 풍부한 연구 자원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문 분위기였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했습니다. 이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공동 논문을 작성했고 그 결과는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한 직접 교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 국제학술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기대와 설렘을 안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 냉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카르, 자네 논문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홍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학술원에서 공식적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왔어. 자네 연구가 역사 왜곡이라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없는 동안 학과 내에서 제 연구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제가 모아둔 일부 유물 사진과 자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상부의 지시였어. 학과장은 애매한 표정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이름으로 된 가짜 학술 블로그가 생겨나 엉터리 연구 결과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었지만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시아 정체성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학계를 넘어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문화적 영향이 북쪽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었고, 제 연구는 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러시아에서 온 교환 학생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백켄 선배님 조심하세요. 모스크바에서 온 특별 연구팀이 당신의 모든 활동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서구와 한국의 첩자라고 말하고 다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유라시아 문화교류 연구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해왔고, 저를 주 연구원으로 초빙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한국 대사관의 초청장과 함께 연구지원금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지원을 넘어 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제 연구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젊은 고고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발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첨단 발굴 장비와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깊이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단순히 장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만 앞선 것이 아니라 연구 윤리와 학문적 개방성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카자흐스탄 동부 알타이 산맥 기슭에서의 발굴 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팀은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던 특유의 청동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장신구와 함께 한국 고대 문자와 유사한 형태의 기호가 새겨진 도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고고학자 이수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문양은 부여와 고구려 초기 문자와 너무 유사해요. 이 현장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유물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현장에서 즉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건 역사를 다시 쓸 발견이에요. 한국팀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 유물은 즉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금속 성분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유물의 제작 시기와 기법이 한반도 출토품과 정확히 일치했고, 사용된 금속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한반도 남부 광산에서 채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국제학계의 파문을 일으켰고,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취재를 나왔습니다. 러시아 학계는 여전히 반발했지만 이제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한국-카자흐스탄 공동 발굴팀의 발견은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학술지가 우리의 연구를 다루었고, 네이처지는 표지 기사로 실크로드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고대 교류를 실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정체성 프로젝트는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증거들 앞에서 기존 이론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연구비 중단으로 좌절했던 제가 이제는 학계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직접적 교류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페트로프 교수도 자리에 있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제는 증거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 도중 저는 한국의 학자들과 기관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경계와 장벽을 두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역사적 진실을 더 중요시하는 한국의 학문적 태도는 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이 발표 후 한국의 문화재청장이 제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아스카르 베켄 씨의 연구는 한국 고대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그의 용기와 학문적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시상식 뒤에는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마이너스 한국 문화교류단의 공연이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전통 돈브라와 한국의 가야금이 함께 어우러진 음악은 이 두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시상식이 끝난 후 뜻밖의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이 러시아 학술원의 올레그 교수였습니다. 이 그는 한때 제 연구를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이었죠. 이 아스카르, 내가 틀렸었네. 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때로는 정치가 학문보다 앞서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이 그의 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학문적 진실 앞에서 정치적 이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날 밤 올레그 교수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요한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소련 시절 비밀리에 진행된 발굴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는 카자흐스탄과 한반도의 고대 교류를 뒷받침하는 더 많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야. 당신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지난 5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학계의 반발, 연구자금 중단, 심지어 협박성 익명 메일까지.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새로운 발견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입구에서 제가 발굴했던 유물들과 한국의 고대 유물이 나란히 전시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별전의 하이라이트는 교류의 증거 섹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한반도, 스타일의 청동기와 한국에서 발견된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두 문화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백행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한국 고등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고고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방적인 학문 풍토, 역사적 진실을 향한 열정, 그리고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는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마이너스 카자흐 고고학 연구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로 저는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대사는 연설에서 역사적 진실을 통해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과 한국 양국의 공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체성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역사적 연결고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카자흐스탄 이식쿠르간의 황금 장신구, 다른 하나는 한국 경주의 금관입니다. 그 놀라운 유사성은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초월한 인류 문명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발굴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역사이자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역사는 때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쓰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은 그 어떤 정치적 압력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고고학자 아스카르 베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를 기원하겠습니다.